앱 인벤터가 무엇인지,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앱을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터는 구글에서 개발한 안드로이드용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입니다. HTML5를 지원하는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안드로이드용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처음 구글에서 개발되었지만 현재는 MIT 미디어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MIT 미디어랩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크래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을 통해서 앱 인벤터라고 입력하면 쉽게 현재 화면과 같은 앱 인벤터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앱 인벤터는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아도 앱을 개발할 수 있고, 개발한 자료는 모두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특정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가상 단말기 등이 지원되어 하드웨어가 없어도, 즉 안드로이드용 디바이스가 없어도 개발 결과 화면을 PC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태블릿 PC를 이용해서도 앱 인벤터를 이용한 개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앱 인벤터는 별도의 계정 가입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글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로그인하여 개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앱 인벤터 홈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을 보면 Create Apps라는 버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하여 앱 인벤터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화면으로 변경이 됩니다. Create Apps라는 버튼을 누르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절차가 나오고, 몇 가지 절차를 마치고 나면 프로젝트의 이름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면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은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현재 프로젝트의 이름은 테스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앱 인벤터의 개발 화면은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은 디자이너 화면, 우측 상단을 보면 두 개의 버튼이 있는데 화면을 변환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현재는 디자이너 화면입니다. 블록스 버튼을 클릭하면 코드 블럭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뀝니다. 디자이너, 블록스, 이 두 개의 화면을 오가며 개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디자이너 화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는 메인 메뉴가 위치해 있습니다. 우측에는 자주 가는 핫 링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화면은 몇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팔레트 영역, 뷰어 영역, 컴포넌트 영역, 프로퍼티즈 영역, 그리고 화면 하단에 미디어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팔레트 영역을 보면 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룹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유저 인터페이스 그룹이 맨 위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팔렛에 있는 컴포넌트들을 선택하여 스크린 영역에 올려놓고 선택된 컴포넌트들의 프로퍼티를 수정합니다. 이렇게 하여 필요한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프로퍼티를 설정한 후 블록스 화면으로 이동하여 필요한 코드 블록을 선택하여 로직을 작성합니다. 이것이 앱 인벤터의 프로그래밍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매우 간단한 앱을 한번 만들어 보고 폰에 설치할 수 있는 APK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앱은 화면을 터치하면 안녕하세요 라는 문자를 표시해주는 앱입니다. 먼저 화면을 터치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버튼이라는 컴포넌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선택하여 스크린 영역에 끌어다 놓습니다. 스크린 안에 버튼 1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을 클릭했을 때의 프로퍼티즈와 버튼 1을 클릭했을 때의 프로퍼티즈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버튼 1의 표면에는 Text for Button 1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1의 프로퍼티즈를 잘 살펴보면 Text for Button 1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버튼 1의 텍스트라는 프로퍼티 안에 저장된 문자열입니다. 눌러보세요 라는 한글을 입력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는 버튼 1의 텍스트 프로퍼티의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아래 부분에 안녕하세요 라는 한글을 출력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한글을 출력할 컴포넌트를 찾아야 합니다. 단순한 글자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레이블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레이블 컴포넌트를 가져다가 버튼 1 밑에 놓았습니다. 역시 레이블 1의 프로퍼티즈를 잘 살펴보면 레이블 1.text에 text for label 1이라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버튼 1에는 눌러보세요 라는 텍스트, 레이블 1에는 빈 텍스트가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컴포넌트를 설정하고 관련된 값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제는 논리를 제작할 단계입니다. 블록스 버튼을 클릭하여 코드 블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블록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코드 블록을 찾을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작업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서 컴포넌트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버튼 1을 터치하였을 때의 코드 블록이기 때문에 버튼 1에서 코드 블록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맨 위를 보면 when 버튼 1 클릭이라는 코드 블록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 블록 안에 새로운 코드 블록을 넣게 되면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이 안에 있는 액션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작업은 레이블 1의 텍스트의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이블 1의 텍스트를 바꾸는 코드 블록을 찾아야 되는데
잘 살펴보시면 레이블 1에 텍스트를 세팅하는 코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선택하여 set label 1.text2라는 코드 블럭을 선택하여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코드가 잘 맞아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이 비어있는 영역에 실제로 텍스트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텍스트 영역에서 비어있는 코드 블록을 선택하여 내용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한 코드 블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과정은 작업한 프로젝트 파일을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설치할 수 있는 APK 파일 형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메뉴의 빌드를 보면 두 개의 메뉴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 App Provide QR Code for .apk 파일이라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프로젝트를 컴파일하여 안드로이드용 설치 파일을 만들어주고 설치 파일을 앱 인벤터 서버에 임시로 저장하고 이것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주소를 QR코드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QR코드 스캐너를 이용하여 QR코드를 스캔하고 APK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설치를 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폰의 보안 설정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소스를 체크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화면에 와 같이 QR코드가 생성이 되면 QR코드 스캐너로 이 QR코드를 스캔하여 APK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앱 인벤터에서는 빌드된 파일을 디바이스에 쉽게 저장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QR코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는 화면은 위키백과의 QR코드 소개 페이지입니다. QR코드는 격자무늬 패턴으로 정보를 나타내는 2차원의 바코드입니다. 이 명칭은 일본 덴소 웨이브사의 등록상표인 퀵 리스판스에서 유래합니다. 정보 해독의 정밀도와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바코드를 대체하는 새로운 코드로 현재 매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바코드는 최대 20여 자의 숫자 정보만 저장할 수 있는 1차원의 구성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QR코드는 가로 세로 2차원의 격자를 활용하여 숫자는 최대 7089자, 문자는 최대 4296자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QR코드를 지원해주는 사이트를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를 만들어주는 사이트입니다. 우측에는 현재 QR코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임의의 문자열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의 QR코드가 실시간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글로 앱 인벤터에 해당하는 QR코드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영문 앱 인벤터의 QR코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QR코드는 임의 숫자나 문자를 2차원의 그림으로 표현하고 반대로 표시된 QR코드는 문자나 숫자로 복원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웹 주소를 입력하면 이와 같이 특정한 웹 주소가 QR코드로 변경되므로 이 QR코드를 통해서 특정한 웹사이트나 특정한 링크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앱 인벤터 개발 환경 설정 및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터 개발 화면에 접속한 후 우측 상단을 보면 가이드 버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앱 인벤터 관련된 각종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해 줍니다. 가이드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앱 인벤터에 대한 각종 문서와 지원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 중 메뉴에 있는 Connect Phone, Tablet or Emulate for Live Testing as You Build라는 항목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옵션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이 MIT에서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터 홈페이지에서 프로젝트 파일을 완성한 후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단말기에 무선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AI2 컴패니언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은 QR코드를 스캔해도 바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MIT AI2 컴패니언이라는 앱입니다. 이 앱을 설치한 후 앱 인벤터의 커넥트 메뉴에서 AI 컴패니언을 선택하고 폰에서는 AI 컴패니언 앱을 실행합니다. AI 컴패니언 앱을 이용하여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AI 서버와 폰이 연결이 됩니다. 지금 설명한 것을 도식화한 웹페이지의 그림입니다. AI 서버에서 AI 컴패니언 메뉴를 선택합니다. QR코드가 생성되면 폰의 AI 컴패니언 앱을 이용하여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또는 코드를 직접 입력하면 폰과 AI 컴패니언 앱을 이용하여 앱 인벤터 서버와 접속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무선으로 PC와 폰을 연결하여 개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그러나 한계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 중인 PC와 안드로이드 단말기가 같은 와이파이 네트워크상에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안 등의 문제로 학교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보면 같은 네트워크상에서 연결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정에서는 비교적 환경 설정이 쉽고 잘 되지만 기관에서는 잘 안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옵션 2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가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에뮬레이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PC에서 작업한 후 에뮬레이터 앱을 띄워서 그 결과를 보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USB 케이블로 PC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를 유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또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만 합니다. 현재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은 링크를 클릭해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면 역시 Mi2 AI2 컴패니언이라는 앱을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설치하면 됩니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PC를 재부팅시키면 AI 스타터라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AI 스타터가 실행된 상태에서 커넥트 메뉴의 세 번째 USB를 선택을 하면 PC와 폰을 유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USB 연결이기 때문에 사전에 PC에 해당하는 폰의 USB 드라이버가 적절히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방법은 PC와 폰을 유선으로 연결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화면에서 필요한 컴포넌트를 올려놓게 되면 폰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해당 화면이 구현되므로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앱 인벤터 개발을 위한 세 가지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MIT에서 추천하는 방식인데 보안 문제로 무선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방법을 권고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에뮬레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다소 속도도 느리고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되는 방법이므로 이 또한 권장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USB 케이블을 이용하여 유선으로 PC와 폰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하지만 일단 연결이 확립되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개발 화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페이스를 개발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아니라 전 강의에서 설명한 QR코드를 이용해서 스캔하여 앱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복잡한 앱의 경우에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는 세 번째 옵션을 사용하면 인터페이스를 보다 쉽게 빠르게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설계 작업에 한해서 세 번째 방법을 원합니다. 지금까지 앱 인벤터 개발 환경의 설정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